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군단위 지역에는 보건소가 지역의 1차적인 선별진료소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안내 번호를 확인해 보니 엉망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문의 번호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인 1339번입니다. 하지만 문의가 폭증하다 보니 보건당국은 지역별 보건소를 통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시거나 1339 또는 지역 보건소에 안내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대형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건소가 선별진료소와 상담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과 보건소 등의 선별진료소 34곳과 문의 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직접 걸어봤습니다.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대표 번호로도 등록돼 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 홍천군 보건소에 직접 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별진료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제가 전화를 걸었던 안내 번호와 다른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산천어 축제가 진행 중인 화천군.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화천보건의료원이 이 지역의 유일한 선별진료소입니다. 화천군에서는 큰 병원이 없으니까 그 보건소 자체가 우리가 가장 거의 또 의지를 하고 하니까. 화천보건의료원 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신호음만 들립니다. 번호를 검색해보니 팩스 번호였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일반 의원에서도 신종 코로나 증상을 문의할 유일한 지역 번호가 먹통인 셈입니다. 다른 지역 보건소도 선별진료소 직통번호를 만들어 놓고 정작 안내는 다른 번호로 하고 있어 실제 담당자와 통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선별진료실을 670-2119로 해가지고 직통을 하나 개설했고요. 선별진료소 대표 번호가 아닌가요, 이 번호가? 아닙니다. 이거 2003번은 보건행정계 대표 번호고요. 보건당국이 의료 취약 지역까지 선별진료소를 마련해놓고도 정작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문의 번호를 홍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2018년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화재 안전 특별조사가 지난해 말 마무리됐습니다. 시군별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축물들이 수백 건에 달해 후속 조치까지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동해 지역에는 관련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254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음식점이나 상가 등이 위법으로 증축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동해시로 통보됐지만 37건만 위법 사항이 시정됐을 뿐 나머지 200여 건은 현장 점검을 하지 않다 펜션 폭발 사고가 터지고서야 1차 현장 확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고라든가 이렇게 다 절차를 득하고 이제 영업을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좀 확인을 해서. 대통령이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지시한 이후 강원도에서 특별안전조사가 이루어진 건물은 3만 2천여 동에 달합니다. 시군별로 위반 사항을 살펴봤더니 많게는 500건 가까이나 되고 적어도 수십여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내려도 업주들이 반발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당장 철거할 수 없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건축주들이 영업 손실을 감수할 수 없는 그런 현황. 예를 들어 양양군의 경우 위반 건수는 39건으로 비교적 적지만 절반가량만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업주들이 이행 강제금을 내며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적발 건수가 많다 보니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갑자기 업무가 몰려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유 업무 좀 해오고 있지만은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 넘어온 건까지 더하게 되니까 업무 자체에 이제 과도한 투하가 사실 걸리는 건
당연한 이 때문에 지자체가 행정 대집행을 강행하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동해시는 무릉계곡과 도심 택지에 불법 건축물을 정비하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동해 펜션 사고처럼 위법 건물에서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점검과 업주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삼척까지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이 목표를 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지자체들은 서명부를 들고 주요 정당과 정부 부처를 찾아가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에서 삼척, 동해까지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청원해야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2만 6천 명 참여에 그쳤습니다. 인터넷 청원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자가 많기 때문으로 관련 지자체들은 분석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현장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지자체와 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노력한 결과 목표했던 20만 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서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미개통 구간인 제천에서 삼척까지 7곳의 시장 군수들은 오는 18일 서명부를 들고 주요 정당을 방문해 21대 총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정부 관련 부처에도 건의서와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낙후된 폐광 지역을 살리고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삼척 발전의 기폭제고 또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헌법 가치인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도로가 바로 동서고속도로입니다. 미개통 구간 가운데 제천 영월 구간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1차 만료 기한인 1월이 넘어가도록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4월 총선 이후에 발표하는 게 아닌가 관측하면서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나 한국개발연구원은 아무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영월 삼척 구간은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지 2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 유산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봤는데요. 평화와 동계 스포츠를 주제로 한 기념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부지 매입 등 막대한 사업비가 부담인 실정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인구 4만의 작은 도시 평창에서 펼쳐진 겨울축제에 전 세계가 주목했고 열광했습니다. 북한의 참여로 고조된 평화 분위기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며 평창 동계올림픽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았습니다. 개폐회식이 열린 평창올림픽의 심장부였던 대관령 올림픽 플라자. 올림픽 이후 국기개양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됐고 2년 동안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조그마한 시민이 사는데 딴 데에서 온 손님들은 이 관광 올림픽 치렀다니 집도 없고 이 집만 따르면 아무 볼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국비 확보 등 예산 문제로 주춤했던 올림픽 플라자 일대 유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우선 개폐회식장 건물을 활용해 올림픽 기념관이 건립됩니다.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올림픽 기념물 전시 공간과 체험 공간이 들어섭니다. 기념관 설치와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도 마련된 상태입니다. 올림픽 기념관은 오는 7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내부 수리에 들어갑니다. 올림픽 플라자에는 평화와 동계 스포츠를 주제로 한 가칭 평화 테마파크 조성이 추진됩니다. 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올림픽 기념공원과 VR, AR 등을 활용해 스키점프, 봅슬레이 같은 동계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올해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23년 개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설들이 이제 좀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이용한 시설 유산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경제적인 가치를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240억 원에 대한 국도비는 모두 확보됐지만 120억 원으로 추정되는 부지 매입 비용이 문제입니다.
만약 평창군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지방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림픽 기념관과 테마파크를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보다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됐던 도민 가운데 14명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가 어제 해제됐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14명에 이어 26명의 자가 격리제야에 대한 격리 조치도 오늘 해제할 예정입니다. 격리 해제 조치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확진 환자 접촉자로 분류된 도내 45명은 모두 격리 해제 조치되는 셈입니다. 강원도는 어제 발표된 23번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도내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지역 여행사마다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의 모 여행사는 겨울방학 해외여행 성수기마다 한 달 평균 20개 팀 400여 명을 모객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남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해외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현재 한두 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60여 개에 달하는 춘천 지역 소규모 여행사도 중국에 이어 동남아 관광 상품의 취소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여행사 관계자는 해외여행 출발 이전 30일 이내에 항공권을 취소해야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역학조사관이 시군 공무원들로 충원됩니다.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에 신종 코로나 환자 발생 시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역학조사관을 시군별로 1명에서 2명씩 추천받아 임명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를 해온 공무원을 수습 역학조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원도 역학조사관은 3명뿐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퇴 뒤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한금석 도의장과 이원규 춘천시 의장 등 도내 지방의회 대표단이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4.15 총선에서 강원도 의석 9석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춘천 분구와 강원도 의석 9석 확보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강원도의 특수 상황은 잘 알고 있지만 아직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세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총선 공천 신청 접수를 각각 마감하며 당내 경쟁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도내 8개 선거구에서 총 17명이 공천을 신청했으며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와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 동해, 삼척 선거구는 각각 3명이, 또 춘천은 2명이 신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도내 선거구 8곳에서 현역 의원 6명 모두가 공천 신청서를 내는 등 총 20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춘천과 원주, 을, 강릉 선거구에 각각 3명, 춘천 선거구는 김진태 의원과 강대규 변호사, 최성현 전 도의원이 공천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강릉시가 2025년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세계대회 유치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ITS 총회 유치를 신청한 강릉시와 대구시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강릉시를 최종 후보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레거시인 KTX와 경기장 시설, 대규모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1998년에 서울, 2010년에는 부산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가 양양에서 부산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는 오는 21일부터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양양과 부산을 오가는 노선을 운항하고
다음 달부터는 양양에서 제주 노선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선인 양양에서 일본 기타 큐슈 노선의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는 일본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급감하고 플라이 강원의 제주 노선 취향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말부터 운항을 전면 중단했었습니다. 원주시가 그림책을 통한 유네스코 창의 문학도시 구현에 나섭니다. 원창목 원주시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 규모의 그림책 축제와 그림책 박물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림책 축제로 아이들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고 옛 원주 여고 공간에 그림책 도서관과 박물관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그림책 특화도시로 전국 공모전과 제작 지원 등으로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원주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강원도의 문화공간 이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 결과 강원도의 문화공간 이용률은 54.9%로 조사 대상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문화공간 이용률이 60% 이하인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고 전국 평균과도 15% 가까운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역 문화계는 공연이나 전시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